아까 순서대로 보충 질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의원님 먼저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네, 행안부 장관님, 네. 이렇게 법사위 나와서 또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결국에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소청이 설치되면 각 기관의 인력 조직 개편 문제는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이제 행안부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관에 대한 재배치 계획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해 주실 수 없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결해서 하나만 더 네. 같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검찰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처럼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인력 재배치의 인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상이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중수청의 조직과 인력 규모 네. 이에 대해서는 정원이죠. 정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최종안을 확정해서 이 직제령과 임용령의 형태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규모는 지금까지 논의가 돼 오고 있는 것은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규모의 중수청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이 어느 정도 이체될 수 있는지 이 직급에 따라서 모두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을 포함해서 이제 그 규모를 확인한 후에 더 추가해서 충원할 인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공개 채용 또는 경력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 그 경력 채용 시에는 이제 수사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이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경제 수사라든가 금융 정보를 추적하는 회계사 같은 분 이런 전문. 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이 수사관들을 경력 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보안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안 수사권 유무와 무관하게 중수청은 저희가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그러니까 7대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중수청으로 통지되고 이제 이첩될 수 있을 만한 대상 범죄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담당할 규모는 이 보안 수사권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과 인원을 확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분 더 주십시오. 장관님,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수사권 유무와 상관없는데, 네. 이제 검찰청을 기준으로는 보안수사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수사 인력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체 인력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이체 그리고 인력이 많으냐 적으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요. 예. 보안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검찰청에는 수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수사 인력은 없고 남아있는 잔존 인력들은 수사 인력이 아니라 검사의 고유 업무인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다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전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현재 그 검사를 포함해서 일반 행정직원까지
검찰청의 인력이 한 11,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3,000명 정도가 중수청으로 올 수 있는데 과연 3,000명을 전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김동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경필 처장님.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대법원 판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주요한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 대법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 대해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네, 오늘 오세훈 시장에 대한 1,000만 원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네. 선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직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상실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에 지금 판결문에 적었던 이 원칙 그대로 적용돼야겠죠? 예. 633 원칙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1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처럼 신속히 한다면 올해 연말이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법에 정해진 대로 3개월이 준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한 재판 기대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께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윤기 건 관련해서 이제 국수본 압수수색 진행했죠? 예. 검찰에서 네, 어떤 거 압수수색했나요? 정확한 건 일단 그 휴대전화 경찰서는 하질 않았는데 휴대전화 압수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수사 예. 검찰에 대한 네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통상적인 그런 압수인 것 같습니다. 이 국수본 조정관님 경찰에서도 국수본을 또 압수수색했죠? 예, 했습니다. 어떤 거 압수수색했습니까? 그 당시 관련된 서류라든지 그런 또 전산 자료, 광주청과 주고받은 그런 전산 자료 같은 걸 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면 이 압수물은 누가 가져갑니까? 반 잘라서 가져가요? 어떻게 가져갑니까? 저도 누가 그게 특정할 수 궁금해갖고 좀 물어보니까요. 검찰이 좀 먼저 시작했는데 검찰 경찰이 협조를 해갖고 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이 압수한 것도 경찰이 다시 복사하거나 다시 같이 아니, 이렇게 갖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서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엇박자로 동일한 날 거의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게 이게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향후에 발생하면 어떻게 조정해야 됩니까? 향후에 아시겠지만 이 공수청, 중수청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중수청과 또 국수본에 이제 갈등이 있겠지만 그런 이제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네네. 지금 원래 강제 수사를 먼저 착수하는 쪽에서 수사 우선권이 있는 걸로 수사 준칙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은 이제 아마 법원에서 별도로 이제 압수영장을 다 발부를 하다 보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는 알겠는데 국민들은 참 황당할 것 같습니다. 좀 잘 업무협조를 해서 이렇게 중복된 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경찰에 대한 수사인데 또 경찰이 본인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1분 더 드려요?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작 1분을 더 드릴 걸.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양쪽이 압수수색을 해서. 뭐 향후 그 수사 관할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것 공수처, 뭐 중수처, 같네요. 국수본 해서요. 네. 저 행안부 장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중수청은 다른 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청의 수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뭐 그 전까지라도 좀 잘 조정할 수 있게 저희 의원님들과 또 우리 관계기관 분들과 함께 논의해봐야겠네요. 예, 아주 좋은 질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석열 이거 PPT 좀 띄워주세요. 기획조정관님, 예. 이게 경찰 국수본에서 그러니까 6월 5일 날 중앙지검에 의견 협의 요청을 했고 예. 이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 협의해가지고 송치를 하는 거잖아요. 송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치 예. 원래 협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6월 5일 날 송치하겠다고 이게 지금 저거 보세요. 유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 없습니다. 허위 사실이잖아요. 김건희가 실형 선고 받았어요. 주가 조작 공동 정범으로. 너무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저걸 검사가 6월 5일 날 경찰이 송치하겠다고 했더니 7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혐의 없다고 한 달 만에 이제 회신을 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거 다시 추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검찰에서 보내온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네. 있습니다. 대신 얽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 사유를 보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검찰이 김건희 실형까지 선고된 마당에 이걸 지금 무혐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국민의힘이 이 사건으로 윤석열이 유죄가 나면은 국민의힘이 397억인가요? 토해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 봐주기가 아닌가. 국민의힘과 이 검찰이 지금 같이 함께 이 수사를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에서 어쨌든 그 검찰 의견에 구애 없이 이거는 기소 의견으로 저는 송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도 이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기자간담회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아까 지금 최영중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경찰은 이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검찰이 지금 명백히 잘못한 아까 최영중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신도 그냥 무자비하게 기각을 하고 구속영장도 반려를 하고 왜냐면 구속영장은 그냥 전 서명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피해자 진술이 있는 거거든요. 13살짜리 의제 강간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 있을 겁니다. 피해자 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은 구속해놓고 송치하는 단계에서 더 보완하라고 더 붙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지 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속도 반려해놓고 영장도 기각해놓고는 본인들이 잘못했는 것을 지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언론에 제목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적법하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차장검사가 막 기자들한테 그럼 기자들은 받아쓰기 하잖아요. 이 검언유착 이것이 경언유착은 왜 없는지 아세요? 검사들이 경찰 수사해요. 피해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경언유착은 없는 겁니다. 검언유착은 왜 있을까요? 검사들이 자기들이 수사를 안 해요. 기소도 안 하고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이 구조가 7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네, 1분 더 드리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잘했다는 거 아니고 경찰만 수사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검찰만 수사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기소 분리,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왜곡한단 말이죠. 왜곡, 조작.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검언유착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말 최영중 사건, 13살짜리 아동 성착취, 이것이 여죄가 막 엄청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슨 이유로 저는 오늘 이 검찰 출신 변호사 지금 당협위원장 얘기가 나오는 정말 그것 때문에 이것이 막아졌는지 수사가 막혔는지 알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수사합니까? 만일 그렇게 수사를 막았다면 수사를 할 데가 없어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이 구조, 검언유착, 그다음에 이 정치검찰,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를 왜곡하는 이 구조를 없애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소리 의원님. 박지원 대표님 손소리 의원님 하시고 박지원 의원님 하십시오. 네, 손소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희가 오늘 오전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차장검사님이 기자간담회를 하는 건 좀 충격적입니다. 그 차장검사님이 N번방도 담당하셨다고 하시고 박사방도 하셨다고 해서 나름 믿음을 가지고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저희가 백브리핑 할 때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좀 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피해자가 그런 회유에 소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통신영장 기각했다, 이 이야기를 기자간담회에서 그냥 똑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 이 부분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면담 때도 제기를 드렸던 건데, 저희가 이제 대화를 했던 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전 좀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법무부 장관님, 지금 이제 검찰개혁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전에 법무부 수장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면 앞으로 경찰에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 체포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괴담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긴급 체포는 요건이 좀 엄격하지 않습니까? 네네. 긴급 체포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지금도 영장 없이 체포를 하고 이후에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발부받지 않으면은 즉시 석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단 체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 체포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의 지금 법 체제가 그렇게 경찰이 아무나 체포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형사소송법이 이제 개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작동 방식이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보이고 개정한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한동훈 의원의 이런 괴담 퍼뜨리기, 가짜 뉴스, 이런 허위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검찰 개혁의 이 과정에서 이런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는 건 저는 대단히 좀 잘못된 행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12시간 내에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수사 준칙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수사 준칙도 개정이 되는 거에 맞춰서 법무부에서 바꾸거나 조정을 하거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승인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통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준칙에서 이제 통보의 방식이나 통보 후에 검사가 즉시 긴급 체포를 요건이나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사부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게 불법적이었다고 하면 거기서 이미 제도에 걸릴 겁니다. 네. 1분 더 드리세요. 승인해서 통보로 바뀐다고 해도 영장을 이제 사후에 하는 것이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통제가 있는 건데, 한동훈 의원의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 체포 시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그 발언한 김에 위원장님께도 의사진행 발언 겸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우리가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거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호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법사위 차원에서도 조금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언 기회가 있는 김에 자료 요구를 저희가 한 게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그 노동법원 설립 관련해서 국정과제에 있는데 저희가 법무부랑 대법원에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둘 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답변이 저희가 받았어요. 이 노동법원 설립에 대한 국정과제가 어느 곳에서도 지금 소관이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받아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좀 말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법사위에 올라온 이제 여러 가지 안이거든요. 안에는 안 제200조 3의 2항에 경찰이 긴급 체포하면 즉시 검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198조 2의 2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아야 하고
체포된 자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받은 검사는 안 제198조 2의 2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검사의 내용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경이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제200조의 4의 6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준칙에 따라 정해질 사항이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법안에.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영장 없이 무제한 체포,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것이고 긴급 체포가 됐나 이거는 특별한 긴급 체포의 사안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에 해당할 만한 내용 그리고 3년 이상의 징역 뭐 이런 내용에 한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주 문제시 된다라고 할 때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기준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엉뚱한 소리를 해댄 것은 헛소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그 검사로 있으면서 그런 행위를 해왔던 그것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마치 향후에 그럴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함과 동시에 어떤 특별한 책임을 물을 방침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